안녕하세요 여러분, MK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컨텐츠를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모델3의 EAP를 구매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혹시 중국 제조 테슬라와 미국 제조 테슬라의 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구독자분이 다르셨더라고요. 미국 제조와 중국 제조의 노화 차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제조와 중국 제조의 노화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노화라고 하면은 노화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테슬라의 자율주행 등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테슬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먼저 트래픽 어웨이가 있습니다. 이 트래픽 어웨이라는 기능을 차간 거리를 설정해준 만큼 유지를 시켜주면서 사용자가 지정된 속도로 크루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핸들 조향 보조는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오토파일럿이 있죠. 오토파일럿은 트래픽 어웨이 기능에서 핸들 조향 보조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용자가 지정해준 속도를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을 하면서 차선의 중앙 유지 보조까지 해주는 게 오토파일럿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AP나 FSD를 구매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기능이 생기거든요. 한국에서 지원하는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이죠. 이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 노화 단계가 되면은 기존의 오토파일럿 기능에서 추가로 자동 차선 변경을 지원하고 인터체인지를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합류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 제조와 중국 제조산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걸 오늘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SD라는 단계가 있는데 FSD 밑에 또 EAP라는 단계도 있어요. 근데 이 EAP라는 단계는 FSD의 제한적인 기능을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최대의 기능 노화까지 쓸 수 있게 열어주는 게 EAP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FSD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SD가 미래에 된다면은 거기까지 지원해준다는 의미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EAP에 들어간 노화까지만 지원해주는 거죠. 그리고 F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만 실행이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시행 중인 FSD 슈퍼바이즈드라고 해서 감독형 FSD거든요. 이거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감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감독형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 그리고 아직 완벽하게 구현은 안 됐고 미래에 구현된다고 하는 그냥 말 그대로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 6월 말부터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면서 진짜 FSD가 작동될 거라고 하는데 많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단계를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EAP에 들어가 있는 노화부터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 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미국 제조산 모델 Y에는 FSD를 구매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 제조산으로 한번 노화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중국 제조 모델 3 롱레인지도 EAP를 구매했기 때문에 노화가 작동이 되거든요. 중국 제조산 테슬라의 노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번갈아 가면서 보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국 제조산 모델 Y로 노화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미국생산 모델 Y 저의 와퍼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FSD를 구매했고 지금 노화를 설정을 해놔서 오토파일럿을 걸면 노화가 작동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바로 여기서부터 걸어볼게요. 일반 도로에서도 걸면은 당연히 오토파일럿은 잘 걸리죠. 뭐 이거는 중국산도 잘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공사 현장을 지나갈 건데 공사 현장도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토파일럿이나 뭐 노화, EAP, FSD 모든 반자율주행, 한국에서는 지금 반자율주행이니까 주의에 유의하면서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역시 공사 구간도 별 문제 없이 가죠. 속도를 좀 더 올려볼까? 자, 80. 라인 추종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곧 고속도로에 타는데 노화가 작동이 될 거예요. 자동으로. 네, 노화가 작동이 되었죠. 속도를 100km로 바꿔주고, 노화가 작동이 됐을 때 일단 미국 생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제가 승인이 따로 없어도 돼요. 제가 2차로로 넘어간 다음에 1차로로 자동으로 한번 넘어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2차로로 깜빡이만 넣으면은 알아서 넘어가죠. 따로 토크를 안 걸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2차로를 달리고 있다가 2차로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1차로나 3차로 좀 더 빠른 차선으로 추월합니다 라고 바뀌면서 차선을 알아서 변경할 거예요. 그때 제가 승인이 없이도 이 미국산 모델 Y는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네, 더 빠른 차선으로 변경한다고 하죠. 굳이 1차로가 아닌 3차로라도
차선이 비어있다고 하면은 추월을 합니다. 이렇게 미국 제조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MVSS 법규를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할 때 차량이 판단을 하고 사용자에게 따로 승인 요청을 안 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변경을 하거든요. 너무나 좋죠. 그리고 정말 큰 다른 점이 제가 핸들을 놓고 정면만 의지하면서 가면은 과연 몇 초 동안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핸들을 놨습니다. 끼어드는 것도 잘 인지하죠. 자,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15초가 넘는 시간 동안 핸들을 안 잡고 있어도 잘 작동을 하고, 그리고 차선 변경을 요청했는데 핸들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핸들에 토크를 걸어주면은 일단은 토크가 걸려서 이제 넘어갈 준비가 됐다고 하고 계속 넘어갈 타이밍을 봅니다. 더 빠른 차선으로. 그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가 차량에 빈 곳이 생기면은 들어가죠. 자, 지금 또 1차선으로 더 빠른 차선으로 간다고 하는데 토크만 걸어줬어요, 핸들에. 자,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그냥 포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1차선이랑 2차선이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얘가 미국 제조산 테슬라의 노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각을 하면서 FSD의 흉내를 조금이라도 내고는 있죠. 어쨌든 이렇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최대한 자기가 알아서 반자율 주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도 1차선 들어가면서 악셀을 밟으면서 들어가죠. 아, 너무 똑똑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제조산이 어떻게 노화가 작동되는지 보셨으니까 중국 제조산 모델3 하이랜드로 넘어가서 중국산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중국 제조 모델3 하이랜드 롱레인지 버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같은 도로를 타고 있는데,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보내주신 크레딧으로 EAP를 구매해놔서 노화가 작동되게 설정을 해놓은 차예요. 중국 제조산 테슬라 차량들이 과연 미국 제조산 차량들 보다 얼마나 하향이 돼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걸면은 작동이 똑같이 되죠. 미국 제조 모델 Y로 지나갔던 공사 현장을 똑같이 지나갈 건데요. 과연 차이가 있을까? 자, 공사 현장 진입합니다. 무서운데? 아, 이 정도는 뭐 저는 여기서 한 번도 안 걸어봤거든요. 이 정도는 너무나 테슬라에게 쉽죠. 네,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의 성능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근데 법규로 인해서 오는 차이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속도 맞춰줄 때 숫자를 눌러주면 돼요. 잘하죠? 아, 뭐 이 정도쯤이야. 이제 고속도로를 타면은 애도 노화가 자동으로 이제 작동을 할 건데, 자,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노화가 작동됐습니다. 미국 제조와 중국 제조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핸들을 놓았을 때예요. 미국 제조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핸들을 놓고 있어도 알람이 안 왔었죠. 하지만 중국 제조 같은 경우에는 손을 놓으면은 15초 만에 이렇게 핸들을 잡으라고 알람이 옵니다. 정확히 15초 만에 오고요. 왜 15초이냐? 국내 법규 자체가 15초 동안은 핸들을 놓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초 동안 핸들을 놓으면은 이렇게 알람이 오고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미국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면을 주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알람을 주지 않았었죠. 핸들을 놓고 주행할 수 있는 시간에 있어서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모델3 하이랜드 한번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중국 제조 같은 경우에도 깜빡이를 누르면 넘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자마자, 네, 보셨죠? 얘가 포기를 해요. 5초 내에 차선을 못 넘어가면 취소가 됩니다. 국내 법규가 자동 차선 변경을 실행을 요청한 다음에 5초 안에 하지 못하면은 취소가 되게 법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차선 변경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중국 제조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할 때 핸들에 토크를 줘야지 된다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중국 제조산도 핸들을 안 잡고 있어도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미국 제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선이 넘어가는 걸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제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차선을 넘어가겠다고 요청을 보내면은 사용자가 승인을 해주면은 그때서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 법규 때문에 미국 제조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차량이 판단으로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중국 제조산 같은 경우는 국내 법규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할 때 사용자가 꼭 승인을 해줘야 돼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계속 이렇게 차선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동 차선 변경을 할 때 사용자의 승인이 있고 없고 한 단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단계의 차이가 너무 커요. 국내 법규도 빨리빨리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제조산 테슬라들은 하이패스를 지나갈 때 속도를 줄이나? 역시나 줄이는군. 미국 제조산이나 중국 제조산이나 이 오토파일럿 노아에 대한 로직은 거의 같아요. 다시 모델 Y로 넘겨볼게요. 네, 다시 미국 제조산 모델 Y로 넘어왔습니다. 곧 있으면은 저기 앞에서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갈 거거든요. 미국 제조산 모델 Y가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1차로에서 제일 끝차로까지 노아가 자동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IC를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차량이 너무 많아서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파일럿을 거는 순간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뜨고, 자, 저는 핸들에 토크만 걸어주고 뭐 다른 행동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 뻗은 차가 있었구나. 깜빡이를 켜고, 자, 차와 차 사이로 지금 들어왔어요. 2차로로 들어왔고, 자, 3차로에서 4차로 가야 되거든요. 바로 3차로 가네요. 차량이 없으니까. 속도를 올리면서 3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인이 없이도 이렇게 인터체인지까지 가고 있죠 지금. 자, 800m 뒤에 빠지는 곳인데,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적당하게 들어갈 공간을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깜빡이를 켜고,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뒷차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죠. 안전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차선까지 왔고, 네, 초록색 라인을 이렇게 깜빡이를 넣고 타서 정상적으로 RC를 빠져나왔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 제조산 같은 경우에는 노아가 알아서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합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 지금 미국 제조산 모델 Y가 인터체인지를 아주 잘 빠져나왔는데, 중국 제조 모델 3는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한번 보고 오실까요? 자, 다시 중국 제조 모델 3 하이엔드로 넘어왔습니다. 저 앞에 이제 청라 IC가 있는데, 미국 제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노아로 인터체인지까지 알아서 빠져나가는 기능이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나갔는데, 지금 중국 제조 같은 경우는 노아가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체인지까지 나가는데 승인을 요청을 하고 있죠. 승인을 제가 수락해주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른쪽에 차량이 있는데, 여기도 차량이 있다고 표시가 되죠. 깜빡이를 넣으면은 속도를 줄이고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5초가 넘으니까 해제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승인해 줄게요. 자, 바로바로 들어가죠 일단은. 자, 다시 한번 들어가. 자, 승인해줬어. 들어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선 변경합니다. 또 5초 안에 못 넘어가서 취소되면서 다시 원차로로 들어왔어요. 답답한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승인을 해줬고, 네, 끝 차선까지 왔어요. 이제 인터체인지 나가는 거 요청이 들어왔죠. 지금 오른쪽 차선이 막히고 있는데, 적당한 타이밍에 제가 들어가라고 승인을 해줄게요. 자, 지금 들어가. 그렇지. 자, 빠질 수 있는 끝차선까지 왔습니다. 매번 승인 요청을 해줘야 되는 게 좀 아쉽긴 해. 게임하는 것 같아. 게임이야? 길 건너 친구들 이런 게임하는 것 같아.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탁 눌러줘야 돼. 어쨌든 이렇게 승인을 해줘서 지금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인터체인지를 다 빠져나가면은, 자,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이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오토파일럿으로 넘어와요. 다시 모델 Y로 넘어갈게요. 미국 제조 모델 Y로 넘어왔습니다. 정말 큰 차이점을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 도로 완전 일반 도로이거든요. 앞에 신호도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걸고, 미국 제조산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로 차선 변경하라고 하면은 차선 변경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일반 도로에서도 이렇게 자동 차선 변경이 아주 잘 되죠. 물론 교차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아주 잘하고요. 다시 3차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깜빡이만 넣어주면은
차량을 피해서 알아서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 차선 변경이 됩니다. 너무 좋단 말이야. 물론 미국 제조산 같은 경우에도 신호등을 지금 읽고 있기는 하지만 빨간불이라고 해도 주행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 도로에서는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여기 되게 복잡한 교차로인데 차선 레인을 잘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가 더 많이 뜨고 있죠. 자, 그리고 일반 도로라고 해도 주변이 안전하다고 하면은 정명만 인식하고 있으면은 핸들을 놓고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가 안 뜨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떴습니다. 15초가 넘는 훨씬 긴 시간 동안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없이 오토파일럿이 작동을 하죠. 미국 제조 테슬라 차량들이 확실히 자율주행 기능에 있어서 법규에서 자유로움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 제조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선 변경이 되거든요. 중국 제조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선 변경을 내가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모델 3로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다시 중국 제조 모델 3 하이랜드로 넘어왔어요. 지금 일반 도로로 달리고 있는데 교차로도 오토파일럿으로 문제없이 잘 지나갑니다. 여기 되게 큰 교차로인데 사람 눈으로도 차선이 잘 안 보이는데 잘 가요. 아, 신기해. 보시면은 앞에 신호등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 제조산과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자동차선 변경이 안 됩니다. 지금 활성화도 안 돼 있고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깜빡이만 나오고 안 돼요. 자, 이렇게 신호 있는 데서는 멈춰줘야죠. 주의하면서 사용해줘야 돼요, 여러분. 중국 제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동차선 변경도 제한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미국 제조산 테슬라와 중국 제조산 테슬라의 노화의 차이를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크죠. 뭔가 테슬라 오너로서는 약간 씁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국가에서 두 가지의 자동차 법이 혼종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미국 제조산 테슬라들이 노화를 쓰면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관련된 한국의 법규들이 풀려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의 법규가 너무나 늦게 제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긴 해요. 한국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이런 관련 법을 만드는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도 미국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연구하다가 오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럽에 있는 자율주행 업체들에서 일하다 온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현대기아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 관련된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모르실 확률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법규 제정이 늦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UNEC의 법규를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UNEC에서 조만간 자율주행에 대한 법규가 개정이 되면은 한국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 되면은 지금의 노화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풀리겠죠. 우리나라도 좀 기술자를 다시 대우해주는 시대가 와가지고 기술들이 발전을 많이 해서 앞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지금 미국 테슬라에서 FSD를 개발하는 분 중에서 한국계 여성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는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테슬라 코리아 쪽에서도 한국에서 FSD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분들을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FSD 관련된 기능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이어서 먼 미래에 한국에서 법규만 개정된다면은 한국에도 FSD 업데이트가 금방 풀릴 것 같아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 제조 테슬라와 중국 제조 테슬라의 노화 차이점을 보여드렸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EAP나 FSD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네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